안녕하세요. 다미공간 디자이너 김율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샘터마을 아파트 36평형입니다. 어린 시절을 이 집에서 보냈던 고객님께서 4인 가족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셨다고 해요. 내가 자랐던 집에서 내 아이들을 키우는 공간으로의 변화, 참 특별한 의미가 있죠. 오랫동안 세입자가 거주했던 32년차 구축 아파트를 전면 수리하고 새 가족이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들을 이 공간에 그려보았는데요. 아이들이 자라는 집에서 거실은 어떤 역할을 할지 오늘 영상과 저희 지난 영상을 함께 보시면 참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색감이 살아있는 서재형 거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거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확장부 난방과 단열 시공을 같이 하는데 이 현장은 30년 넘어가는 구축이라 설비, 방수, 난방, 단열 모두를 철저하게 새로 시공했습니다. 집의 기초를 탄탄히 잡은 후에 벽지는 디아망, 마띠에르 크림, 그리고 마루는 마빌러스 잼 모로칸 크림 600각으로 편안하고 따스한 아이보리 톤의 베이스를 잡았습니다. 기존 거실은 한국인에게 아주 익숙한 배치인데요. 휴식을 우선하는 정적인 거실에서는 소파와 TV가 가장 중요한 가구이지만 한창 성장하는 유년기 아이들이 있는 대개 거실은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함께 놀고 독서하고 대화하는 서재형 거실에서는 가족을 연결하는 테이블이 메인이 되겠죠. 거실 중심에 두는 이런 테이블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고객님께서는 조에나 테이블에 매종 벤치 세트를 선택하셨어요. 안정감 있는 측면 비례가 무척 편안해 보이네요. 테이블을 받아주는 한쪽 벽면에는 대형 책장을 제작했는데요. 고객님께서 상상하시는 책장을 AI로 출력해서 보여주셨고 저희가 여러 번 검토하고 조율하면서 예쁘게 실체화가 됐습니다. 책장은 벽을 꽉 채우지 않고 여백을 주면서 한솔 테네시 오크 컬러로 베이스를 잡고 크림 화이트 도어와 포근한 버터 컬러의 코멘트 옐로우를 포인트로 주었습니다. 맞은편 벽에도 네이비 컬러의 책장이 들어왔는데요. JD 홈드레싱 책장과 코너장 구성입니다. 이 브랜드가 유아용 가구로 처음 알려졌었는데 한때 쓰고 처분하는 가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모듈을 추가할 수 있고 세대 구분이 없는 디자인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벽면에는 인터폰의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지 않도록 커버를 제작하고 아래에는 르그랑 디머 스위치로 조도를 편하게 조절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실 확장부에 있던 우수관은 날개벽으로 가리면서 벽면과 1:1로 맞춘 청소기장을 제작하고 안에는 인터넷 공유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반대편 터닝도어를 열면 발코니 공간이 있는데 단열을 철저히 하면서 팬트리 시공을 해서 계절 가전이나 큰 짐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이번 현장은 거실 욕실로 인해서 주방의 시야가 막히고 욕실벽 뒤쪽으로 깊고 좁은 주방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안쪽에 큰 냉장고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코너 수납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큰 창호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열리는 면적은 일반적인 작은 주방창 정도라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 창을 살리면서 주방의 조리동선과 가전 배치, 수납까지 최적화하기 위해서 후면에는 개수대, 맞은편에는 아일랜드 인덕션이 나란하게 가는 11자 레이아웃으로 설계하고 주방 입구부터 키친핀 냉장고, 개수대, 소가전 배치가 용이한 기역자 조리대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부장 코너면 수납을 살리기 위해서 양계형 도어로 제작해서 프라이팬이나 냄비류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지는 키 큰 장에는 오븐 레인지, 밥솥, 로봇 청소기까지 깔끔하게 배치되었습니다. 주방일에서 가장 번거롭고 꺼려지는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인데요. 이번 현장은 싱크장 하부에 쾌존 빌트인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해서 좀 더 쾌적한 주방을 만들어 봤습니다. 개수대에서 바로 버리는 분쇄 건조용이라 음식물 찌꺼기를 손으로 만지고 옮길 필요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 옆으로 퓨리케어 언더싱크 정수기도 빌트인으로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채광이나 환기에 용이한 큰 주방창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서 샤시 프레임 주변으로 여유를 주고 손잡이도 열고 닫기가 편하도록 위치를 조금 낮춰서 잡았습니다.
주방 정면에 정갈한 뷰가 나오도록 샤시 중심 라인과 수전 위치를 딱 맞추고 블라인드도 메리박스 안으로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창호면을 가리지 않도록 아일랜드 인덕션은 엘리카 후드 일체형으로 시공하고 기름이나 양념이 튀기 쉬운 아일랜드 측면 벽까지 유연상제의 이모션 화이트 타일로 마감을 했는데요. 보통 아일랜드 폭을 900으로 잡는데 이모션 화이트가 딱 900각이라서 매지 라인을 최소화하면서 깔끔한 명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 상판과 아일랜드 상판은 차분한 베이지 컬러의 오스트니 세라믹으로 고급스러운 소재감을 살리고 아일랜드 전면 서랍에는 블럼 오가 라인을 세팅해서 커트러리도 체계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앞 다이닝 공간에서는 플랫포인트 화이트 세라믹 식탁으로 배치하고 공간에 리듬감을 주는 베르너 팬톤의 플라워팟 펜던트를 설치했는데요. 플라워팟이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 이 코발트 블루가 이 집의 다양한 색감과 어우러지면서 청량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방 옆 발코니는 보조 주방 겸 세탁실로 구성해드렸어요. 구축 발코니는 단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단열재를 이중으로 꼼꼼하게 작업을 했고 입구 쪽에는 냄새가 나는 요리들을 할 수 있도록 1구 인덕션과 수납장을 두고 그 옆으로 김치 냉장고를 딱 맞게 배치했습니다. 안쪽에는 워시 타워를 설치하고 세탁기 사이즈만큼만 단울림을 한 다음에 벽 공간을 비워뒀는데요. 이 옆에는 인출장을 설치해 해서 세탁용품들을 편하게 넣다 뺐다 하시면서 쓰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천정에는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빨래들을 간단히 걸 수 있도록 옷걸이 봉도 같이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안방입니다. 구축 아파트의 넓은 안방은 보통 벽을 따라서 큰 장롱과 침대를 배치하고 중앙은 넓게 비워두고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객님께서는 수면 공간이 좀 더 프라이빗하고 아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어요. 안방에 들어왔을 때나 욕실에서 나왔을 때 바로 침대가 드러나지 않도록 목공으로 침대 헤드 역할을 하는 가벽을 튼튼하게 세웠는데요. 중앙에 매지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유리 벽돌을 사용해서 맑고 깨끗한 느낌으로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벽을 이용해서 서랍장과 화장대 겸 책상을 제작하고 간단하게 업무도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몬타나 스타일의 가구를 좋아하셔서 손잡이 무드도 같이 맞춰봤는데요. 오영민 손잡이에서 깔끔한 스텐 원홀 손잡이를 찾아서 서랍에 매치했습니다. 가구 전체 분위기가 올라가는 작은 디테일이죠. 헤드보드 면에서는 침대 양쪽으로 콘센트와 상부 독서 등을 매립해서 밤에도 편하게 책을 읽거나 충전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벽 한 면 전체는 북박이장을 쭉 시공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 단내림부를 동일하게 연장하고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 마무리해서 긴 수납면에 답답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안방 욕실입니다. 욕조, 세면대, 양변기가 있던 기존 레이아웃을 유지하면서 개성과 취향을 살린 욕실로 재구성했습니다. 메인 타일은 그레이지 컬러의 MTL 6001 매트 600각 타일로 젠다이까지 시공하고 유년상제 스몰 시리즈 중 세이지 100각 타일로 모자이크를 구성했는데요. 이 스몰 시리즈 실물로 보고 만지면 정말 반하게 되는 타일이에요. 좁은 면도 좋지만 넓은 면에 시공하면 촉촉하고 맑은 느낌이 확 살아납니다. 낱장마다 톤 차이가 있어서 모자이크 면의 빈티지한 느낌도 매력적인데요. 이 감성이 이어지도록 욕실장은 아이보리 컬러의 소환바스 제품을 매치하고 수전유도 앤틱한 디자인의 라우체 클래식 유광 크롬 소재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욕실 전면에서 프레임이 없는 아치형 거울이 포인트가 되도록 했는데요. 세면대의 볼륨감과 라인도 편안한 반원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연결감을 갖게 되고 거기에 종 모양의 클래식한 벽등까지 더해지면서 언제 마주해도 기분 좋은 욕실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는 거실 욕실 앞입니다. 현관과 가깝다 보니 기존에는 들어오면 바로 욕실 스위치부터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른손 방향에서 끄고 켤 수 있도록 스위치를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시야도 더 깔끔해졌습니다. 이제 욕실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거실 욕실은 손님들도 쓰게 되는 메인 욕실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호텔 느낌을 원하셨는데요. 익숙한 구조라도 면과 선이 단정하면서 질감을 살린 공간이 바로 호텔 같은 욕실의 근본이죠. 풀파티션으로 샤워 공간을 분리하고 욕실의 큰 면이 살아나도록 600에 1200가 큰 타일을 선택했는데요. 라임스톤을 모티브로 한 고급 타일들이 많지만 이 타일은 질감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탈리아 코에메 마드라 네추라 시리즈 중 직물 느낌을 나타내는 트라마 패턴 그레이지 컬러입니다. 큰 면으로 보면 원목을 절단한 것 같은 소컷 느낌도 있고 흔치 않은 질감이 심플한 공간을 훨씬 고급스럽게 연출해줍니다. 음이온을 이용한 항균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 욕실에 사용하기에도 딱 좋은 타일인데요. 타일 텍스처가 잘 살아나도록 간접 조명으로 무드를 더하고 깔끔한 벽매립 수전으로 군더더기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여기는 현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유아차나 킥보드를 둘 수 있는 현관 팬트리가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기존 현관은 양옆에 방이 있고 앞에 거실 욕실이 있어서 현관을 실내 쪽으로 확장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 대신 현관 우측방 벽박이장의 조적을 철거하고 현관으로 수납 방향을 돌리면서 팬트리 구성을 할 수 있었는데요. 팬트리 내부는 11단 시스템 오픈 선반으로 신발 수납 공간을 확보하고 팬트리 맞은편 벽은 어른거림을 줄인 라이트스톤 필름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거울을 매립해서 확장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원슬라이딩 타입으로 시공하고 은은하게 실내를 가려주는 패브릭 접합 유리와 바 타입으로 무광 스텐 손잡이를 매치해서 시크한 느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실내로 들어왔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복도병은 3베이 구조에서 긴 가로 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집 전체의 공간감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큰 서랍장이 있었던 이 면이 방과 방 사이의 짜투리 면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양쪽 코너에 곡선을 주고 천장 스팟 조명으로 부드러운 깊이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현관 앞에 마주보고 있는 두 아드님의 방입니다. 아이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외벽 단열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기존 가구들과 새로 구입하는 벙커형 침대가 설치 가능한지 확인해 드리면서 각 방에 알맞게 가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를 같이 진행해 주실 저희 고객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모 대학교에서 건축을 강의하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다미공간과 함께 집 인테리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경험을 공유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입주하시고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입주하고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네. 치우느라 힘들었고 또 애들 육아 네. 하느라 힘들었고 또 이 공간에 적응하느라 조금 힘들었는데 네. 이제야 좀 제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네, 집이 너무 예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스타일링을 진짜 예쁘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저희도 보람이 큽니다. 예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선정하실 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라든지 현장 사진들, 그리고 업체의 업력, 디자인 스타일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면서 업체를 선정하실 텐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미공간을 선택할 때도 저도 미리 포트폴리오라든지 유튜브 홈페이지에 사진과 영상 같은 거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업체들과도 비교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첫 미팅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처음 미팅 후에 인테리어에서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시공을 그냥 단순히 만든다라는 느낌보다는 소통을 기반으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지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공사 진행 중에도 제가 카톡과 전화를 좀 드려가지고 귀찮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항상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셔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도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더 낮은 견적을 제시한 업체들도 있었어요. 다미공간을 꼭 선택했던 이유는 이처럼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통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도달하는 과정 역시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의뢰인이 어떻게 그 요구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업체에서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는 더 나은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토대로 결과의 완성도가 좌우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다미공간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과정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었고 또 결과 또한 만족스럽게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만족하고 지내고 계시는군요. 네. 요즘은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러한 다양한 채널에서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 관련 정보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가구, 뭐 가전, 벽지, 자재까지 각 요소 하나하나마다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인테리어를 하기 전부터 계속 들었던 생각이 좋은 요소들을 그냥 모으기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공간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는 결국 각 요소들이 얼마나 잘 조화롭게 어우러지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과 밸런스가 있는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요소 하나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선택을 했어도 그것이 전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완성도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하실 때 이게 우리 집 전체와 잘 어울리는지 한 번 더 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인테리어 업체가 좀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 집을 인테리어를 하면서 다미공간에서 이렇게 잡아주셔서 도움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아졌다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팁을 좀 3가지 좀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레퍼런스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주인이 원하시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먼저 많이 확보를 하시고 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그것이 맞는 방향인지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현장을 자주 가는 것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저도 현장을 좀 수시로 와 보면서 초기에 놓쳤던 부분, 설계 시 놓쳤던 부분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반영하고 디테일을 조금 더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이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자재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작은 샘플들로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실제 시공하고 그 샘플과 그 시공 후의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가능하다면 쇼룸이라든지 전시, 박람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네, 요즘에는 자재 쇼룸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하시기 전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하시면서도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공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거실입니다. 기존처럼 뭐 TV와 소파 이 구조의 거실이 아니라 제가 서재형 거실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미공간에서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요. 서재형 거실로 구성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또 그러면서 공간이 너무 딱딱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특히 거실 중에서도 이 뒤에 보시는 책장과 아트월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책장은 벽을 꽉 채우는 책장이 아니라 여백과 색감을 활용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주었고요. 또 선반의 높이를 세세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수납의 효율성까지 좀 챙겼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트월은 곡선 벽과 조명, 액자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집에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이고 갤러리 같은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그런 공간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공간은 이제 주방이에요. 저희 주방은 좀 특이하게 큰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창이 주는 개방감이 있는데 이것을 좀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좀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창 양옆을 비워두면서 시원한 느낌을 좀 강조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을 중심으로 해서 주방의 동선을 좀 정리해 실제로 사용하는데 조금 편리하게 구조를 좀 짰던 것 같습니다. 식탁과 조명을 중심 포인트로 설정을 해가지고 주방 전체의 분위기를 조금 완성도 있게 만든 것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간은 안방입니다. 안방은 수납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납 확보를 집중을 했습니다. 침실과 파우더 공간을 분리하면서 시각적으로 답답하지 않게 유리 벽돌을 사용을 한 것이 좀 만족스러웠고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민트색 타일과 그리고 조명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밝고 기분 좋은 분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방이 포근하면서도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선택을 해가지고 개방감도 있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뷰까지 다 챙기면서 만족도가 좋은 공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늑하게 지내고 계신 거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다미 공간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디테일이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인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실제로 2주 정도 살아보면서 체감되는 것이 이러한 선반 높이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 같은 굉장히 디테일적인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디테일까지 끝까지 신경을 써주신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과의 완성도를 좀 높였던 것 같고요. 보기 좋은 집이 아니라 실제로 살기 편한 집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에는 그러한 다미 공간의 디테일이 좋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디테일 얘기 실제로 살아보시고 네. 해주신 얘기라서 네. 저희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 썼다는 걸 알아주시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미 아유. 모든 걸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다미 공간의 1원동 샘터마을 36평형 프로젝트 어떻게 보셨나요? 거실이라고 하면 제 또래는 편하게 쉴 수 있는 소파부터 떠올리게 되고 부모님 세대는 이웃을 초대하고 대접하는 응접용 가구를 장만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평생의 기초가 되는 유년기, 가족이 함께하는 밀도 높은 시간을 위해 서재형 거실을 기획하신 이번 고객님과 함께하면서 저희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의 의미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미 공간 디자이너 김율리였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